마사지샵 방 안, 희미한 조명 아래 침대에 누워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문 앞에 선 여자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타월이 바닥에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다른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모든 소리가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만큼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이면 여기서 이 사람이.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고 여자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며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보신 이 충격적인 순간, 이 어색함 너머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두 사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이. 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영상을 멈추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김성호는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정리해고에 가까웠습니다. 성호는 결국에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직 대학생인 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그를 맞았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고 딸은 도서관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평소 같으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쭉. 성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기분이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성호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깨는 굳어서 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허리는 시큰거렸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깨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한번 마사지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성호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내는 이미 근처 마사지샵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줬습니다. 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정말로 어깨가 돌처럼 굳어있는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오후 3시 성호는 처음 가보는 마사지샵 앞에 섰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수수했고 건물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카운터에서 미소로 맞았습니다. 사장인 듯 했습니다. 성호는 전화로 예약한 이름을 말했고 사장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각 방에서는 낮은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성호가 안내받은 곳은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려 계시면 담당 선생님이 곧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성호는 준비된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받치는 구멍에 얼굴을 대니 바닥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기다렸을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엎드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 성우는 누가 들어오는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마사지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담담한 표정. 하지만 성우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성우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으며 손에 들고 있던 타월이 바닥에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성우의 입에서 나올 듯 말 듯한 이름. 지은. 남동생의 아내. 자기 재수 씨였습니다. 지은도 창백한 얼굴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가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 여기서. 하필 이 사람이. 성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수 씨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동생은 알고 있는 건가? 지은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우는 빈 방에 혼자 남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동생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5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다른 마사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인사하며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지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내내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동생 민수는 4년 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면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을 보지 못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성우는 사업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설마 사업이 안 좋아진 건 아니겠지. 아니, 설마 망한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지은이 여기서 일하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을 겁니다. 마사지가 끝나자 여성은 저에게 스페셜 서비스가 있는데 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스페셜 서비스가 뭐냐고 물어보니 손과 혀로 물을 빼주는 거라고 마사지사는 말했습니다. 성우는 당황해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급하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지은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주쳐서는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걸었습니다. 재수 씨가 불건전한 마사지 샵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동생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집에 도착해서도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마사지 어땠냐고. 성우는 그저 좋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이다, 전화 좀 해달라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민수라면 바빠도 형 전화는 꼭 받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우는 민수의 아내 지은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할까요? 어제 그 마사지 샵에서 봤는데 왜 거기서 일하냐고 물어야 하나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성우는 계속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으며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우연히 그 마사지샵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칠 때 성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으며 카운터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보였으며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에 명절날 봤던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고개를 들며 유리문 밖을 보았습니다.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성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왜 그냥 들어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동생은 어디 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성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은의 그 지친 얼굴을 보니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성우는 여전히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성우는 다시 그 마사지샵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그쪽으로 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은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쯤 가게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쓰였습니다. 지은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저녁을 거르려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저녁인 걸까요? 지은은 삼각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버스가 오며 지은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고. 동생을 찾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지은이라도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어떡해요. 직접 만나서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오히려 관계만 더 어색해질 것입니다. 성우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우는 그 마사지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선생님을 지명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시는 손님은 보통 지명을 안 하시는데 아시는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성우는 얼버무렸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고 실력이 좋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로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당장의 생활비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성우는 마사지샵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성우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우는 먼저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마사지만 받으러 온 거니 괜찮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지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으며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엎드린 채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습니까?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의 침묵.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성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성우는 카운터에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봉투를 몰래 사물함 쪽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복도로 나가 직원 탈의실 쪽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으며 성우는 재빨리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각 사물함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사물함을 찾았습니다. 봉투를 꺼내 사물함 손잡이에 걸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다시 그 마사지샵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돌아보니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성우 앞에 섰습니다.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두고 간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거. 성우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마사지 비용은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성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다른 손님이 두고 간 게 아닐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이 두고 가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의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형으로서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지은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4개월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4개월이나 되었다니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집도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인데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형님께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형님은 회사에서 잘 다니시는데 동생은 이 꼴이라고.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형님도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쓰실 돈이 필요하실 텐데. 성우가 지은의 손을 감쌌습니다. 받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동생을 대신해서라도 제가 챙겨야 합니다. 지은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어디 있는지 추측이라도 됩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친구들도 모른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습니다. 성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성우를 봤습니다. 어떡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뭔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형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확신, 자신감, 평범한 퇴직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민수가 다니던 사무실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수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성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동료였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고 성우는 민수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며칠이 지나고 후배에게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서울 외곽의 한쪽 방촌에 있었습니다. 후배가 보내온 주소를 보며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동생이 지내고 있었다니. 성우는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를 찾았다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그쪽 방촌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낡은 건물들,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2층 끝방, 후배가 알려준 호수였습니다. 성우가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우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고 민수였습니다. 지은이 숨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턱수염이 길게 자랐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달려갔습니다. 여보.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습니다. 지은을 보고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형. 그제야 민수는 성우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에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형. 왜 여기까지? 성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지저분했습니다.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성우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원입니다. 제가 뭘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성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갚을 수 있어. 일하면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0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와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흉터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너 같은 놈을 쓰겠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흉터 남자가 성우를 훑어봤습니다. 너는 누군데? 친척? 형?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흉터 남자가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새끼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갔어. 원금만 3억 원. 이자까지 하면 지금 4억 원이야. 근데 석 달째 한 푼도 안 갚고 있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흉터 남자가 웃었습니다. 시간?
이미 석 달이나 줬어. 오늘 당장 가져와. 못 가져오면 이 새끼 팔다리 하나씩 부러뜨릴 거야. 지은이 떨며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흉터 남자가 지은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마누라가 있었네. 그럼 마누라가 벌어오든지. 어디서 일해? 마사지샵? 하, 그럼 우리 업소로 오든지. 거기서 일하면 빚 금방 갚을 수 있어. 성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가십시오. 흉터 남자가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성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흉터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새끼가. 그 순간 성우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흉터 남자의 팔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콰득. 흉터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성우는 침착하게 그를 피하고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덩치 큰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흉터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누구야? 성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형사 배지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사채업, 협박과 폭행은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면 두 분 모두 구속될 수 있습니다. 흉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라고. 성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신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정리하겠습니까? 흉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리. 성우가 말했습니다. 원금 3억 원. 1년 안에 갚겠습니다. 이자는 법정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흉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남자는 급히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성우, 민수, 지은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이 경찰이었어?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형사로 일하고 작년에 퇴직했어.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며 놀랐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형사라고. 성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경계하잖아. 그래서 그냥 회사원이라고 했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사지 샵에서 저를 보셨을 때도.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민수와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형. 내가 형한테 폐를 끼쳤네. 성우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시고 인정받고 그런 형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넘어진 것뿐이야. 다시 일어서면 되지.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 이젠 아무것도 없는데.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형이 있잖아. 지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곳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자. 빚은 천천히 갚으면 돼.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도 퇴직했는데. 돈이. 성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퇴직금이 있어서 당분간은 도와줄 수 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형 노후 자금인데. 성우가 웃었습니다. 노후는 아직 멀었어. 지금은 너가 더 급하다. 지은이 성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가 지은을 일으켰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감사야. 서로 돕는 거지. 그날 세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언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 후 성우는 민수와 지은을 데리고 부동산으로 가서 작지만 깨끗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냈습니다. 민수가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럴 필요 없다고만 했습니다. 쪽방에 있던 민수의 물건들은 많지 않았으며 새 집에 짐을 풀고 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고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성우가 민수와 지은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견디지 마. 힘들 때는 말하는 게 그게 가족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형.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 성우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의 사업 실패와 오늘 있었던 일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창피했겠죠.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많이 도와준 거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뿐인 동생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성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말해야겠어요. 작은아버지가 힘들 때니까 명절 때 용돈 기대하지 말라고. 성우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동생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2달이 흐르고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업무로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지은은 마사지 샵을 그만두고 대신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길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성우는 가끔 민수네 집에 들렀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업무 자료입니다. 내일 회의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우는 민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쪽 방에서. 성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고마워해도 돼. 잘하고 있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갚기 시작하겠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형님께서 도와주신 돈요. 천천히라도 꼭 갚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갚을 필요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형.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성우는 두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사실 요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작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초기 투자가 크지 않고 재고 부담도 적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할 수 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처럼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제 능력 범위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성우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넘어졌다고 다시는 일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민수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감에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직시하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정말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만 운영했습니다. 지은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조금씩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석 달 후 민수의 쇼핑몰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성우를 찾아왔습니다. 형,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많지 않지만 형한테 드립니다. 성우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다시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입니다. 계속 투자하십시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형한테 먼저 갚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봉투를 밀고 당겼습니다. 결국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절반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에 쓰십시오. 민수도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그날 성우는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아내에게 50만 원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정말 기특하네요. 성우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구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스스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만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일으켜주는 것. 성우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1년이 흐르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성우네 집 거실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성우의 아내와 딸이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 이거. 성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뭐야 이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한테 빌린 돈입니다. 전부 다 갚았습니다. 1년 걸렸지만요. 성우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쇼핑몰이 잘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빚도 다 갚고 형님 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민수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형. 형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밀고 당겼습니다. 결국 성우의 아내가 나섰습니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그냥 절반씩 하세요. 민수 씨는 마음 편하게,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편안했습니다. 성우의 딸이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쇼핑몰 정말 잘 되신다면서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직원도 한 명 뽑았습니다. 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벌써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이 많아져서 저희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성우는 기뻤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형. 이번에는 절대 전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가 웃었습니다. 또 그 말입니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심입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끝이었을 겁니다. 성우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민수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저 손만 내밀었을 뿐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손이 없었으면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실 제가 도망쳤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형한테 실망시킨 것.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형은 항상 잘하셨잖습니까? 반듯하게 사셨잖습니까? 그런 형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망했다는 게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도 그랬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그냥 내쫓기듯 나왔습니다. 그것도 실패입니다. 민수가 놀라며 형을 봤습니다. 형도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정말 좋은 형입니다. 성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좋은 동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돌아간 후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동생 생각. 1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줬잖아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일어선 건 민수 자신입니다. 아내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성우는 걷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 같았습니다. 어두웠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앞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도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가면 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과 함께. 때로는 우리 모두 넘어집니다.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잃고 길도 잃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줄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성우는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옆에도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 준비가 된 누군가가. 용기를 내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